어머니의 손등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다. 어릴 적부터 반듯한 성격에 눈이 맑고 말을 예쁘게 하던 사람이었다. 결혼을 결정했을 땐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었고 나와 함께라면 어떤 가족이든 아끼며 살아갈 사람이라 믿었다. 어머니는 혼자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평생 허리 굽혀 장사를 하시며 나를 키우신 분이었다. 작고 마른 체구의 손은 늘 굳은 살과 흉터로 덮여 있었다. 그런 어머니를 나는 늘 죄송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많이 떠오르던 감정은 죄송함이었다. 결혼 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택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드리고 아내에겐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잠깐만 모시자. 시간 지나면 요양원도 알아보자. 아내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효도해야지. 엄마는 한 분이잖아. 나는 그 말에 감동했고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 이상함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식탁에 잘 나오지 않았고 자신의 방문을 꼭 닫고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의 손등에 짙은 멍이 생겨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했다. 혼자 있다가 부딪혔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명확히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방 앞에 가만히 앉았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작은 훌쩍임,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이 차가워졌다. 어머니는 우셨다. 나 몰래 그 작은 방 안에서 우셨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어머니 방 문 근처, 거실, 부엌. 절대 아내가 눈치채지 않도록. 며칠이 지나고 나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내 아내가 낯선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봤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흘리자 아내는 고함을 질렀다. 대체 왜 이렇게 치우질 못하세요? 손에 들린 행주는 바닥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등을 때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계속 중얼거리며 짜증을 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 장면을 반복해서 봤다. 그리고 더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어머니의 방 앞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 밤 이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거실을 치우고 드라마를 보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나는 이제 그 표정 하나, 발걸음 하나까지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계산되어 있었고 그 잔잔한 일상 속에 어머니를 향한 증오가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서랍 속에서 결혼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다. 웃고 있는 그녀, 그 옆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는 내 모습.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속이 메스꺼웠다. 다음 날 나는 출근길에 회사에 급한 사유로 휴가를 냈다. 그리고 곧장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훨씬 조용하고 더 오래가는 방식이 필요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정중히 부탁드렸다. 어머니, 당분간 요양원에 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처음엔 많이 놀라셨다. 하지만 내가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히 말하자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당분간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잘했네라는 짧은 한마디로 반응을 마쳤다.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는 그녀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아내가 나를 위한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다. 당신 피곤하지? 저녁은 내가 할게. 요즘 어머니 없이 집이 너무 조용하네. 사실 나 조용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녀는 나를 위하는 척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척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연기가 얼마나 비열하고 교묘한지를. 나는 카메라를 지웠다. 아내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후 몇 주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씩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 집 명의는 이미 나 혼자 소유로 돌려놨고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계좌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철저히 분리했다. 카드, 보험, 생활비까지 모든 흐름을 정리했고 아내는 그런 변화 속에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가 머무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그분은 책을 읽고 계셨다. 작은 독서 환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시며 살짝 웃으셨다. 괜찮냐는 내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잡으셨다. 말없이 그저 따뜻하게.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나 자신을 버리더라도 그녀를 지켜야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나는 아내에게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말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손님 좀 오실 거야. 아버지 쪽 친척분들이야. 그녀는 알겠어라며 무심하게 대답했고 나는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주말 나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셨다. 그 순간부터 마지막 장면을 위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주말 아침 집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거실에는 평소보다 더 깨끗한 공기가 흘렀고 주방엔 평소보다 많은 음식 냄새가 풍겼다. 아내는 묵묵히 상을 차렸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작은 몸에 단정한 외투, 그리고 낡은 손가방 하나. 아내는 어머니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러나 이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오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나는 그 웃음이 얼마나 인위적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도 인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자리를 피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도록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들었다. 그날 점심은 조용히 흘러갔다. 어머니는 많이 드시지 않았다. 아내는 억지로 웃었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남겨진 그 분위기는 얼음처럼 식어갔을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아내를 불렀다. 침실로 들어오게 하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내가 지난 몇 달간 기록한 모든 영상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를 향한 폭언, 음식으로 얼굴을 맞은 장면, 물을 쏟자 고의적으로 바닥을 닦게 하며 비웃던 장면. 심지어는 어머니가 숨죽여 울던 밤의 소리까지. 나는 USB를 손에 쥔 채 말했다. 내가 다 봤어. 아내는 얼굴이 하얘졌다. 말문이 막혔고 눈이 흔들렸다. 나는 단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에는 후회가 없었다. 그저 들켰다는 당혹감, 그리고 이제 끝났다는 공포만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상태 그대로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작성해뒀고 법적으로 그녀는 이 집과 어떤 연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엔 나를 붙잡으려 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을 외면하진 못해. 그건 내가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였다. 며칠 뒤 이혼은 정리되었고 그녀는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나는 마지막까지 배웅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손을 내밀었고 어머니는 그 손을 천천히 잡으셨다. 그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많았고 세월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다. 그건 아마 내가 태어나 처음 본 가장 깊은 미소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처를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